현대홈쇼핑 KD 부분 현재 강대한 사업단에서 열심히 저희 현대홈쇼핑 일을 하고 있는 마정수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홈쇼핑 만나기 전에 원래 영어 강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혹시 평촌이라는 지역 아시나요? 평촌에서 이제 영어 수업을 하다가 영어 관련된 회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 업을 만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취업이랑 상담 관련된 강의랑 진로 코칭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코로나 기억나시죠? 그 2019년부터인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현대홈쇼핑을 만났어요. 저는 이 업을 누가 이렇게 니꼬리팅 한 것도 아니고 이 현대홈쇼핑이 2020년 1월에 삼성에 처음 출발했을 때 제가 일했던 사무실이 3층에 있었고 그때 10층에 현대홈쇼핑이 있었어요. 우연히 1층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제 김영준 단장님, 그때 지점장님이었거든요. 그분 통해서 이제 CIS를 하고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에 대한 경력이 없습니다. 현대홈쇼핑이 처음이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5월에 입사를 하고 지점 팀장이 되고 제가 엊그제 이제 괌에 연도대상 갔다 왔는데 제가 4년 연속 연도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썸머도 가고 또 요번에 저희 현대홈쇼핑에서 이제 상위 1% 수석팀장도 되고 3W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뭐 사실은 보험업계 와서 처음 들었던 얘기지만 일주일에 3건의 계약을 현재 한 이번 주까지 255주를 한 것 같아요. 거의 한 5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사실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현대홈쇼핑에서 제공했던 DB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문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한 3년 전부터는 본사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6년이 딱 됐거든요. 제가 2020년 5월에 코드를 받아서 제가 엊그제 제가 총 6년 동안 계약한 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 1728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계약의 거의 95%가 다 DB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플래너님 중에 아마 원수사라던가 타 GA 경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여기 왔을 때 이미 일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고 보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인보다는 어차피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일을 하는 거니까 현대홈쇼핑 DB를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DB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지 않나 하고 지금은 사실은 신규 DB도 하지만 지금 다 소개 계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6년 동안 고객도 많아졌고 지인이 다 됐거든요.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고객 관리 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은 실전 AP, PC, 클로징, 고객 관리 소개 요청인데 사실은 이 4가지를 자세히 하려면 한 2-3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여기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실제 하는 부분들을 녹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맞다 싶으시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AP인데 이 부분들은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넘어가고 중요한 건 저희는 고객 발굴을 다 해드리죠. 이 TA부터 관리까지 한 6개 단계가 있는데 6개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어떤 걸까요? 계약 체결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약 체결이 되려면 쭉 와서 TA가 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업에서 거의 50% 이상이 TA에 달려 있습니다. TA가 안 돼서 약속이 안 잡히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일을 처음 하시거나 뭐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저희 현대홈쇼핑 또 TA 방송 스크립트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방송인데 사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로 언급해 드릴게요. 저희가 DB 고객들을 만나면 지인이 아니죠. 저는 제가 현대홈쇼핑 6년 동안 만난 DB 고객분들이 얼추 한 500명이 넘어요. 저는 초창기 때 그때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지점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제 고객이 제주, 부산, 대구, 대전 다 있어요. 저는 초창기 때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무조건 갔습니다. 저희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상담했을 때 계약도 많이 나오고
저는 대면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고객을 통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속의 파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비대면은 사실은 쉽죠. 간단하게 전화 통화하고 모바일 할 수 있는데 소개가 안 나와요. 저는 무조건 초창기 때 많이 갔습니다. 제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했던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많이 와 있는데, 저희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여기 보시면 뭐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 시각이랑 청각 언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각이. 왜냐하면 고객을 만나면 그분들은 저를 처음 보잖아요. 음성으로만 TA로 전달을 하고 딱 만났을 때 고객분들 대부분들이 저희는 젊은 층들이 아니에요. 대개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어머님들이 거의 많습니다. 요새 가끔 50대, 40대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조차도 저희를 만났을 때 언어를 얘기하기 앞서서 뭘 볼까요?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지만 가끔 제가 다른 지점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외적인 부분이 조금 아마추어처럼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보면 다 보시더라고. 뭘 찾는지,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 저는 DB 고객 만날 때는 내 지인 만날 때보다는 조금 더 외적인 걸 관리하시고 만나셔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당연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장소. 보통 어디서 많이 만나시나요? 카페에서 많이 만나죠. 자택에서도 많이 만나고. 제가 보니까 자택에서 만나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심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객 집에 가면 계약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 부분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시간 약속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고객 만났을 때 단순한 신규 가입도 있지만 기존 리모델링 하는 계약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계약 해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말이라던가 저녁 시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당겨서 뭐 오전이라든가 오후 때, 요때 좀 스케줄 잡는 걸 권해드리고, 그때가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 이외 시간을 잡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AP 할 때 제가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화 받으시고 그냥 가시잖아요. 저는 고객분들 만났을 때 이 고객분한테 내가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보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AP 때 상담을 하는데 2차 PC 약속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업을 했을 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걸 하냐면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 책을 10권을 보거든요. 무조건 책을 10권을 보고, 요새 또 우리 유튜브에 보험에 관련된 영상들 엄청 많죠. 그 영상을 제가 다 봤어요.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 영상을 다 봐가지고 거기서 그분들이 결과가 잘 나오는 부분들을 저는 수용을 합니다. 제가 적용을 해봐요. 적용을 했는데 결과가 잘 나온다?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팀원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제가 했던 방법이 이런 걸 했었어요. 이게 뭐죠? 사진이죠. 우리 그 고객분들 DB 받으셔서 바로 전화하시나요? 바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 휴대폰에 저장을 한 다음에 카톡에 동기화를 시키면 이렇게 개인 카톡 정보가 뜹니다. 저는 무조건 카톡을 다 봐요. 최근 것부터 몇 년 전. 왜 보냐면 이 고객이 얼굴이라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카톡에 보면 대략 50%는 맞출 수 있어요. 이분은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거 어떠세요? 되게 무섭죠? 어떤 거 있어요? 맞추셨어요. 네, 무속인. 제가 초창기 때 만나셔서 인천 그쪽 잼불포 쪽에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인 고객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한 6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이분은 이제 딱 보니까 손자 같죠? 이분은 이제 남자분. 예. 이런 식으로 보고 나서 저를 뭘 하냐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액자에 넣어요. 그래갖고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고객을 딱 만났을 때 어머님한테 명함을 드리고,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안 어색하세요? 저는 엄청 어색한데. 물론 여기서 성격이 뭐 완전 E형이라던가 굉장히 활달하고 이러신 분들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되게 한 60~70%가 되게 내성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달하신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 MBTI 강의도 했었거든요. 디스크 강의라는 것도 했어. 그리고 그거 보면 성격 유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60~70%가 되게 내향적이에요. 정에 약합니다.
사실은 저 일을 할 때도 그 방법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많이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났을 때 이걸 딱 드려요. 아, 어머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된 땡땡땡 누구인데, 어머니 오늘 만나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딱 드리고, 딱 열어보면, 뭐 자기 사진이라는가, 솔직히 자기 사진은 별로 없어요. 자기 남편 사진도 없더라고요. 보통 손자, 손녀 사진, 딸아들 결혼식 사진, 자기 취미생활, 요런 게 있어요. 자기 친구 사진. 그래서 요 딱 드리면 어머니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남자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쭉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PC 약속을 잡고 자필 편지를 드려요. 혹시 여기서 자필 편지 쓰시나요? 하나도 안 쓰세요? 제가 초창기 때 그냥 했다가 AP를 하고 PC가 자꾸 약속이 캔슬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희 진원님 통해서 자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날 쓰는 게 아니라 주말에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이름만 싹 넣어가지고 딱 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AP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PC 약속이 안 잡히면 꽝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PC 약속을 잡기 위한 연결고리라 보시면 돼요. 브릿지 역할. 실제로 이거 드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보시라고 그래요. 민망하지만. 보시면 또 입꼬리가 한번 싹 올라가요.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면 2차 PC 때 약속이 거의 캔슬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증권 했을 때도 한 번 더 드리거든요. 네잎클로버나.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자,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지인이 아니죠. 제가 그 타 지점 가서 원수사에서 많이 했던 분들이 DB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DB 영업하는 방식이랑 지인이랑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지인들은 내가 그동안에 20년, 30년 동안 관계성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나랑 신뢰관계가 다 있죠. 그럼 내가 복장을 아무렇게 하든 그냥 나가서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줘요. 근데 네가 하니까 너 믿고 해줄게.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보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로. 근데 DB는 다릅니다. DB는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셔야지 계약도 나오고 소개도 나오고 파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DB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라고 하거든요. 자기소개도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 스토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6년째 하고 있고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자기소개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꼭 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 이제 샘플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고객분들 만났을 때 방문 목적 및 상담 주제를 요약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객분들 만나면 시간이 많나요, 작나요?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고객분 만났을 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시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물어봐요. 왜냐하면 고객분이 30분 있다가 약속이 있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으면 상담하다 말고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미리 어머니 시간이 어느 정도 괜찮으세요 해서 1시간 30분, 뭐 1시간 반. 거기에 맞게끔 AP를 하는 거예요. 아니 5분밖에 안 된다 실제로. 5분 안에 끝내야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상대방 고객분의 시간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만났을 때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질문, 경청, 공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다 중요하지만 질문. 네, 다 중요한데 경청 너무 오래 하시잖아요. 그럼 시간을 하루에 3, 4시간씩 잡아먹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저는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라고 봐요. 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DB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끌어내셔야 돼요. AP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질문. 저는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일상적인 이야기, 사유, 감액 이런 거. 그럼 2차적인 건 뭐냐? 자, 질문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 어머니 암보험 있으세요? 보험료 얼마나 나가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뭐냐면 폐쇄형 질문이에요. yes, no는 no밖에 대답이 안 나옵니다. 맞죠?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오픈형 질문을 하셔야 돼요. yes, no 답이 아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고객의 느낌을 알아주는 질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분이 분명히 DB방송 신청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설계사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분명히 이 고객이 설계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다는 이유는 자기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에 대해서 뭐예요? 약간 부정적이거나 신뢰가 약해졌다는 의미겠죠. 또는 정말 현대홈쇼핑에서 제공하는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데이터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보험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저는 정말 여기 와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신 분은 어떤 분이냐? 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본 사람, 보험금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그쵸? 근데 보험은 많이 가입했는데 중간에 해지하고 보험료도 하나도 못 받았어. 이런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상대방의 그 내용들을 끌어내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P 때 사실은 시간이 5분 갖고 안 돼요. 이게 5분밖에 돼요? 안 되죠. 근데 저희가 TA 때 근데 고객분한테 어머니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약속을 잡아요, 안 잡아요? 거의 안 잡아요. 저는 처음에 30분, 20분, 10분, 어머니 5분이면 됩니다. 근데 막상 만나면 5분이 아니라 50분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기록을 해요. 어떤 게 필요한지. 고객 정보 다 받으시고. 니즈 환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저희 이제 신입분들한테 그냥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 해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기 것이 되거든요. 자기 게 돼야지 남한테 전달할 수 있고 남이 그걸 들었을 때 뭐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부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 팩트 파인딩이라 하는데, 자 AP 때 저는 요 4가지를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보험 가입 상황과 히스토리.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고 누구를 통해서 했으며 지금 어느 정도 납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재정 상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20대, 30대, 40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은퇴하신 60대 무직자나 주부님들이 거의 7, 80%입니다.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럼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한 달만 내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내야 되죠. 그러면 이분이 한두 달 내다가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실효되거나 해지되면 저희도 손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이 고객이 실효권이 얼마가 됐는지 해지가 얼마,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 초창기 때 사실은 이거 상관없이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보장 분석을 통해서 이 고객이 실효가 많다, 해지가 많다 그러면 좀 고민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 걸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실효나 해지될 확률이 매우 커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나 지점장님 통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리고 고객의 재정 상황은 당연히 이 어머님이 한 달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돈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연금이 나오는지, 자식들이 주는지, 아니면 기존에 예금이 많은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객의 건강 상태, 가족상, 유병자. 저는 가족력도 많이 보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가입을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이 안 돼서 철회가 들어왔어. 몇 달 만에 해지가 됐어. 알고 봤더니 며느리의 엄마가 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잠재적 경쟁 상대 유무. 가족이나 지인 중에 동정업계 영업인 확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놓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실컷 상담하고 계약하고 보장보험에서 청약을 했는데 나중에 어느 시간 지나면 갑자기 실효권, 해지권, 청약 철회권이 들어와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죠. 예. 저도 이런 사례들이 좀 몇 건이 있거든요. 1년에 꼭 한두 건씩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고객분들 만났을 때 이 4가지 부분 꼭 파악을 하셔야지 PC나 청약의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 실전 PC.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고객분 만났을 때 제안을 할 때 한 가지 견적으로 하세요? 2가지 견적으로 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또 2가지로 하세요? 저희 GA 장점이 뭔가요? 비교를 할 수 있죠. 원수사라는 회사는 그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지만 GA는
각 회사별로 장단점이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초창기 때는 2군데, 3군데, 4군데 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설계, 2가지 설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의 견적으로 추천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견적의 의미가 뭐냐면 무조건 한 회사로 하라는 게 아니라 보장 분석을 할 때 뭐 A, B 다 비교하시죠. 그리고 다 정리를 해서 하나로. 왜냐하면 DB 고객분들은 나를 뭘로 만났을까요? 보험의 전문가로 만났죠. 근데 보험의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A, B, C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이 회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고객이 결정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뭐 금액적인 부분, 회사적인 부분, 나중에 보험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무조건 한 군데 회사로 갑니다. 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심어줘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다 딱 제안을 해드려요.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견적은 결정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상담의 집중도가 낮을 수 있어서 뭐예요? 한 가지 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고객 반응에 따라 보완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장점이 어떤 상품은 여기가 좋고 어떤 상품은 여기가 좋고 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클로징을 하실 때 제가 어머니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점 있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클로징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여기거든요. 제가 보니까 TA도 잘하시고 AP도 잘하시고 PC도 잘하셔. 근데 계약이 하나도 안 나와. 계약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서 약한 거예요. 마지막에 고객을 만났을 때 이 고객이 이 설계사라면 내 보험을 맡기고 해도 되겠다. 이런 뭐예요? 고객한테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을 하지 아니면 절대 계약 안 합니다. 특히나 DB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인들은 그동안은 나랑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니까 내가 해줄게. DB 고객은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TA하고 AP 한 분 만났어요? PC 2번째야. 또는 3차 클로징 3번째. 2번, 3번 만에 계약을 할까요? 저는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강하게 땡기셔야 돼요. 그게 사실 클로징인데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셀프 클로징, 포지셔닝, 포커싱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저는 셀프 클로징. 상품에 대한 강력한 확신. 제가 작년 5월에 제 어머님이 5월 5일 날 제가 집에 갔는데 술 한잔 하시고 거실에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뭐 이불 잘못 그래서 딱 넘어졌는데 여기가 딱 부러진 거 진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고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 수술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여기 막 아파 죽는다 그러시더라고.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갔더니 이게 딱 부러진 거예요. 그날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에 제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 입원하고 간병인 쓰고. 그럼 제가 당연히 아들이니까 보험을 다 해놨겠죠. 간병인 하루에 13만 원씩 13일 입원했거든요. 정확하게 현금으로 줬어요. 한 170만 원. 근데 나중에 간병인 청구해 돈 다 받고 뭐 수술비 이것저것 해서 제가 뭐예요? 돈 낸 것보다 보험금으로 받은 게 한 8배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고객분 만났을 때 제 사례를 말씀드려요. 그거 말고도 고객분들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클로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력자거나 고객이 많으신 분들은 사례가 아마 엄청 많으실 거예요. 없는 분들은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지원자님 사례를 받아들이셔서 내과처럼 하셔야죠. 이게 상품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가장 커요. 자, 2번째는 포지셔닝인데 이건 뭐냐면 고객 클로징을 할 때 보세요. 미팅 장소. 심리적인 포지셔닝이 뭐냐면 우리가 미팅 장소 할 때 카페에서 많이 하시죠. 카페 혹시 어디 가서 많이 하시나요? 스타벅스 가서 많이 하세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돛대기 시작이라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진짜로. 저는 개인적인 카페 가고 위치도 조금 구석진데 고객분이 와서 조금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실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심리적인 포지션이 뭐냐 이거 뭐냐면 안색과 표정인데 이것도 사실 심리적인 건데 저는 AP를 하고 PC 있기 전에 중간에 몇 번 전화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AP하고 전혀 연락 없다가 바로 PC 하는데 저는 중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왜냐면
어머님 보험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결과 보고를 하거든요. 아, 어머니 제가 보니까 어머니 보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없으시네요. 아, 제가 이런 거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예요?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DB 고객 난생 처음 만났죠. 그러면 한 3일 있다가 2차를 하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어. 관계성이 어떻게 될까요? 좁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멀어져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객분이랑 통화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다?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뭐 실제 이런 사례도 있어요. 분명히 내일 모레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 전화도 안 받고.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신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모든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되셨어요. 저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줄 걱정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중간에 여러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P를 하고 혹시 2차 PC를 혹시 날짜를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만약에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내가 AP를 했어. 그러면 PC를 언제 하세요? 일주일 안에. 5일 이내. 네, 5일 이내. 일주일 안에. 우리 선생님은 3일 이내. 우리 선생님 혹시 며칠 이내? 3일에서 5일? 저는 2일 이내 해요. 제 스스로 그냥 48시간 법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초창기 때 DB를 그때 초창기 때 제가 받아서 AP를 하루에 2-3명씩 계속 했으니까 PC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겨서 PC를 한 5일, 일주일 미루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명히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약속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객을 만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요. 왜? 고객분들이 가만히 해요. 왜? 특히 어머님들 심리가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 자기 딸한테 놀러 왔는데 나 어제 현대홈 쇼핑 뭐 설계사 와서 뭐 받아봤는데 이거 괜찮더라? 딸이 뭐라 그럴까요? 아, 어머니 잘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뭐라요? 엄마 왜 또 쓸데없는 짓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 들어와요. 또는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 자기 기존 설계사한테 얘기해. 전직 설계사한테 얘기해. 자기 옆집 이웃한테 얘기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어머님 특징이. 얘기하면 그분들의 95%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 약속이 어떻게 돼요? 캔슬되거나 연기되거나 없어져요. 제가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희 팀원 다 포함해서 오늘 했다. 오늘 만약 AP하면 저는 빠르면 내일, 토요일 안에도 해요. 주말에도. 2-3일 이상을 안 넘깁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뭐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저기 지방에 간다. 이거 빼놓고는 무조건 2-3일 안에 무조건 뭐예요? PC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 고객 입장에서는 1차 때 했던 기억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2차 때 계약할 확률이 높아져요. 데이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포커싱인데 이건 뭐냐면 우호적인 감정, 신뢰도, 충성도. 근데 이거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1차 AP 때. 맞겠죠? 이건 2차 때니까. 1차 AP 때 이 사람이랑 상담하면서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 뭐 상담하는 스킬, 그 다음에 뭐 질문하는 거, 공감하는 거, 경청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호적인 감정이 생기고 신뢰도 충분 생겨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클로징의 의미입니다. 고객의 로열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리즈 향기는 반드시 경쟁자의 실적이 된다. 이게 되게 좀 안 좋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고객 만나서 상담하고 다 했는데 계약이 안 나왔어. 그 많은 분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고객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안 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실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이 고객이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분 만나면 계약을 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클로징은 권유가 아니라 시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DB 고객 만나서 이렇게 계약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마무리되고 이제 사인을 해야 돼.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그냥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그 얘기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인들이야 그냥 얘기하죠. 야 그냥 해 그냥 맞죠? 예, 내가 하는 그냥 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을 DB 고객한테 하셔야 돼. 제가 보니까 이 DB에서 계약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말을 못 하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권유를 하시면 안 돼. 시켜야 돼. 저는 클로징이 엄청 세요. 우리 김영준 단장님도 예전에 그 얘기 하셨는데, 클로징이 약하면 계약이 절대 안 나옵니다. 클로징을 세게 해서 계약이 안 나오더라도 뭐 한다? 강하게 해서 시키셔야 돼. 저는 실제 이래요. 쭉 다 설명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모바일 청약도 많이 하지만 서명 청약 꼭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5가지가 있거든요. 저 3번을 많이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고객의 손에 볼펜을 직접 쥐어주고 행동 촉구. 이게 어떤 거냐면 쭉 설명을 해요. 모바일은 편하죠. 근데 모바일은 단점이 있어요. 고객이 이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합니다. 맞죠? 본인 인증하고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준비하시고 서면청을 무조건 가져가요. A4를 아끼려고 안 가져가실 필요 없고 가져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쭉 했는데 고객분이 주저주저해. 그럼 저는 서면청을 딱 놓고 펜을 쥐어드려. 저 몽블랑 펜이 있거든요. 딱 쥐어드리고 여기다 어머니 사인하시라고 그래. 이게 뭐다? 행동 촉구. 그리고 이 멘트를 합니다. 어머님, 제가 이거 이틀 동안 한 4시간에 걸쳐 쭉 검토하고 해서 어머님한테 가장 적합한 회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했는데 어머님 저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예, 저 믿고 하세요, 어머니. 이 얘기를 꼭 해요. 이게 뭐다?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못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 이 설계사를 지난번 만나고 이번에 2번째 만나서 2번, 3번 만에 뭘 믿고 계약을 할까요? 이 보험이라는 건 한 달에 5만 원을 내지만 자, 우리 이런 바카스는 눈에 보이는 뭐예요? 유형의 상품이죠. 맞잖아요. 근데 보험은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 영업이 힘든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팔려면 전달자가 강력한 확신과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지 그 받은 사람이 진행을 해요. 저는 마지막 계약을 할 때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다 확인하고 했으니까 저 믿고 하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최후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어머니 이 보험에는 이런 룰이 있는데 어머님 사인 다 하시고 수납한 다음에 어머님 마음 변심하시면 한 달 이내 청약 철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혹시나 한 달 이내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청약 철회하셔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세요, 어머니 믿고. 근데 어머니 만약에 가입을 하시고 수납한 다음에 당장 내일이라도 다치시거나 뭐 수술하시면 보험금 혜택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안 빼고는. 그 얘기까지 해요, 마지막. 그래서 어머니 그냥 오늘 저 만나셨으니까 저 믿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요 3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질문을 통해 고객을 클로징 상담 동참, 이건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뭐 가장 이슈되는 게 간병인이거든요. 저는 어머님 사례 얘기해요. 어머니, 제 어머님도 작년에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입원해서 간병인 썼는데 간병비가 170만 원 나왔어요. 당연히 누가 냈을까요? 제가 아들이 냈거든요. 자, 만약에 어머님이 갑자기 다치시거나 넘어져서 입원하셨어요. 간병인 썼는데 돈이 어머니 한 몇백만 원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어머니 누가 낼까요, 돈을? 아드님이나 따님이 내야 되겠죠. 그럼 어머니 그렇게 몇백만 원 들어가면 아드님, 따님한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부담되겠죠. 맞나요, 어머니?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 이거 한 달에 한 4만 원, 5만 원 나가는 거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3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직접 이렇게 펜을 쥐어드려요. 모바일 안 하시는 분. 어머니 여기 이름 사인만 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로징까지 진행을 하고, 실제 제가 이 보장문서 편데 저는 고객분 만났을 때 전체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기존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제안서 안 드립니다. 저는 철칙이 저한테 계약 안 하시는 분들은 제안서 안 드려요.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 가지고 딱 가서, 자, 어머니 여기 보니까 기존 이렇게 보험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요렇게 해서 없는 것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어머니 비포 애프터 보시니까 훨씬 더 비교가 되시고 보험료도 많이 좀 절감이 되시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보장도 늘어나고. 자, 어머니 쭉 보셨죠? 네,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자부상이 뭔지, 중입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DB 고객분들, 나이가 60대, 70대 우리 어머님들한테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제안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심지어 설계사분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셔. 진짜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안서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해서 깔끔하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 및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뭐 DB가 거의 몇천 명 받았을 거예요. 계속 누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쭉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보이시나요? 제가 2021년도에 제주도도 갔었어요. 이때는 제주 지점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지원자님이 제주 DB가 나왔는데 제주 가실 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손 안 대, 저만 들었어. 저는 이제 그때 막 열심히 해서 제주도 가서 힐링이나 해야 되겠다 해서 딱 갔는데 제주 10명 전화했는데 8명이 잡힌 거예요. 이틀 스케줄을 빼서 제가 화요일 날 갔어요. 왜냐면 화요일 날 오전 비행이 제일 쌌어요. 월, 목, 금은 비싸. 화요일 날 오전에 첫 비행기로 가서 제주에 내려서 렌트카를 한 다음에 10시, 12시, 2시, 4시. 왜냐면 제주는 좁다 보니까 하루에 4방도 가능하더라고. 그렇게 하루에 4명, 3명 이렇게 하고 다시 넘어와서 PC 준비해서 다시 넘어가고 이거를 제가 3개월, 4개월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3, 4개월 왔다 갔다 했었어요. 당일치기. 또 상담이 많았을 때는 1박 2일로. 무조건 평일에 가면 그냥 주말에 가면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평일에 가요. 그리고 평일에 가야지 싸. 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때 해서 제주도 고객분들이 나왔고 그 제주도 고객을 통해서 서울로 파생이 됐어요. 지금 제주도에서도 고객이 한 5분 계세요. 제주도도 저 다음 달에 가야 되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소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다? DB를 받으시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산에서 3개월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 DB 받으신 거 있으면 틈틈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 AP 하신 분, PC 하신 분, 계약하신 분 따로따로. 자, 관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재계약, 소개, 신뢰도 형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고객 관리는 2가지가 있거든요. 지속적인 관리, 이벤트성 관리. 저는 2가지로 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는 뭐냐면 설계사로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벤트성은 고객한테 특별한 시제에 맞춰서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자, 지속적인 관리는 신뢰랑 소개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신뢰는 뭐예요? 설계사로서 신뢰를 유지시키고 추가 계약 및 소개. 소개는 뭐예요? 방법은 주 1회 전화 데일리 정보 전달. 제가 요거를 지금 거의 6년째 하고 있거든요. 방법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객분들을 만나면 DB로 만났지만 이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지인을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편해지겠죠. 왜? 이 지인 되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단계까지 다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 DB 고객에서 지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계약만 딱 하고 가만히 냅두면 지인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뭐냐면 3가지. 첫 번째, 데일리 보내기 합니다. 혹시 데일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그날의 핫 기사, 날씨를 조합을 해서 아침마다 보내는 게 카톡으로. 샘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또 해드리는 게 있어요. 주 1회 전화, 생일, 기념일, 그 다음에 키맨, 임명. 저는 고객분들을 피보험자 이렇게 쭉 써요.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안 해서 쭉 쓴 다음에 자,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강의 끝나고 뭐 차 이동 중이나 비는 시간에 기고객한테 쭉 전화해요. 무슨 전화냐?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벌써 이제 4월도 다 가는데 요새 뭐 독감이 심하다는 좀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 주 잘 보면 끝. 한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습관성으로 고객 관리하는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설계사들이 기존 고객들한테 신뢰가 가장 잃어버린 행동이 뭐냐? 보험 가입을 하기 전까지는 전화도 자주 하고 많이 만나고 하죠. 계약을 딱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뭐예요? 연락이 없어. 그 고객분들 중에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던가요? 설계사가 가입하는 동시에 연락이 잘 없다더라. 심지어 또 그만둬. 그래서 저희 DB는 계약을 하고 나서 전화를 더 많이 하셔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한 3개월을 하잖아. 한 10번 정도 하면 친해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DB 고객이 나한테 소개를 해주려면 나랑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성이. 아니, 친해져야지 소개를 해주잖아요. 나랑 서먹서먹한데 소개를 해줘요? 친해지려면 뭘 해야 돼? 첫 번째, 우리나라 술 먹거나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전화하시거나. 술 먹거나 밥 먹거나 차 마시는 거는 돈이 들어가죠. 시간도 걸리고. 그걸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정해놓고 하시고 제일 빠른 거 뭐다? 문자 카톡보다는 전화하신다. 왜? 60, 70대 어머님들이 문자 카톡 잘 하세요? 안 봐요. 전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개월만 해보세요. 100% 소개 나옵니다. 그리고 10번 정도 친해지면 저는 대놓고 어머니 제가 이만저만 해서 하는데 어머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바라시지 마시고. 데일리는 이거예요. 2021년인데 오늘도 제가 다 보내고 왔는데 그날의 핫 이슈, 뭐 건강 이슈, 날씨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고객한테 다 보내요. 카톡으로. 저는 하루에 몇백 명씩 보내거든요. 이걸 제가 6년째 해요.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빼고. 힘들겠죠? 근데 지금 습관이 돼서 그냥 하고 있어요.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다 보내요. 해외 가서도 보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했더니 고객이 많이 계약이 안 깨지더라고. 고객 입장에 이런 거, 아, 이 사람 매일 이렇게 보내는 거 보니까 되게 성실하구나. 아, 보험 이업 계속 하고 있구나.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카톡이 와요. 아, 설계사님, 저희 남편분 암보험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 여동생 용종 뗐는데 이거 청구 가능할까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나랑 연결고리 계속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으시려면 고객이랑 나랑 연결고리가 계속 있으셔야 돼요. 브릿지가. 이게 끊겨 있으면 소개가 나와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신규 DB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관리 통해 소개를 받으면 소개 계약은 쉬울까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신규 DB는 에너지가 100이 들어간다. 소개는 20%도 안 들어가. 왜? 만나면 다 사인하시니까. 왜? 이 소개해 주신 분들이 나를 믿고 연결했기 때문에 뭐예요? 계약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맨. 이것도 우리 단장님이 알려주신 건데 저는 고객분들 중에 만나서 계약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개를 3명 이상 해주신 분들에게 키맨 임명장을 드려요. 그래서 이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요. 자,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원래 소개를 해줬던 분인데 이렇게 임명장을 주고 우리 이렇게 딱 상장서를 딱 드리잖아요. 고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드리기 전후랑 달라져. 저는 실제로 드리면서 어머님 제가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앞으로 저랑 평생 동반자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드린다고 딱 드리면 어머님이 그때부터 소개가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키맨을 임명을 해서 드려요.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따로 챙겨드리기도 하고. 이게 전국에 한 7, 8명이 있어요. 이 어머님이 현재 마포 계시는 이 어머님은 성남에 계시는 분들. 중간에 한 명씩 이렇게 계속.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3W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255주면 거의 5년이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100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존 계약의 소개가 나오고 지금은 이분들이 그냥 다 해주세요. 팀장님 이번 주 하셨어? 어머니 오늘 금요일인데 한 건이 없는데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 여기 한번 전화해봐. 가서 계약하고. 그리고 워낙 보험을 좋아하시는 어머님이라 본인이 추가적으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키맨 관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리 보시면, 자, 문자를 보내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단체 문자 보내신다 그러면. 그리고 저는 글그램으로 이것도 이렇게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씩. 기고객 말고 나한테 AP나 PC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이렇게 보내. 그러면 용종 뗀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연락이 와요. 청구해주면 당연히 그 고객님 나중에 나한테 보험 가입할까 안 할까요? 거의 하더라고. 자, 이런 게 있어요.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 본인한테 뭔가 이득이 됐을 때, 첫 번째, 보험금을 받았거나, 두 번째, 이 설계사가 나한테 도움을 줬거나, 그거 아니고는 소개가 안 나와요. 계약을 안 하고. 진짜입니다. 어거지로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관리해서 여기 보시면, 기존 계약자, 미개망, 가망고객, 그 다음에 이벤트성 관리해서 이렇게 쭉 나눠놔요. 계약 후 일정 관리해서 한 달, 3개월, 1년. 요때 이제 전화를 해요. 어머님 3개월 지나서 암진단 면책기간 종료되셨어요. 1년 지나서 감액기간 종료돼서 이렇게. 요때 하면서 같이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상품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설계사를 신뢰하고 만족을 했는데 왜 소개가 안 나올까? 소개는 절대 요구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예요? 오직 신뢰와 관계 결과로만 발생을 합니다. 3가지가 갖춰졌을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설계사는 신뢰. 아, 이 사람 보험 전문가네. 간병인에 너무 잘 알아. 아, 장기 요양보험에 너무 잘 알아. 실제 등급받은 사례도 있어. 전문가로서 인식이 됐을 때. 두 번째는 상품 내용에는 확신. 암보험이 어떤 건지, 뇌 심이 어떤 건지 뭐예요? 잘하고 내 보험을 잘 설계를 했어. 설명도 이해가 됐어. 마지막으로 뭐예요? 꾸준한 관계 유지. 필요할 때마다 챙겨주는 사람. 원수사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아까 뭐 양말이고 뭐 이것저것 해서 막 챙겨주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 그런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똑같더라고요. 왜? 그동안 20, 30년 동안 받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저도 그걸 해요. 타 지점을 배워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설계사는 고객의 친구가 아닙니다. 뭐예요? 감정적 친밀함이 아닌 보험이라는 전문 분야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다 조력자다. 이거 보시면 되고, 저는 고객분들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동선을 이렇게 동선 영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 보세요. 중남, 강서, 영등포 쭉 나눠져 있죠. 쭉 이거 다 제 피보험자거든. 더 이제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경기도도 있어요. 서울 이에 제주도 있죠. 이렇게 청주 뭐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오늘 내가 어느 동이죠? 무슨 동이죠? 서울? 용산구. 용산구다 그러면 이 고객분들 보이죠? 이 근거리 있는 사람. 그럼 제가 여기 왔을 때 뭐요? 이분들 얼찍을 하는 거예요.
전화 미리 해서 어머님 제가 오늘 용산구 쪽에 강의 있어서 가는데 끝나고 오면 차 한 잔 괜찮으세요? 시간 여유되면. 아니면 그냥 전화만 드리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얼찍도 해요. 이렇게 선물도 놔요.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타 지점, 타 사업단에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저는 타 지점 교육도 가서 벤치마킹 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박스도 만들고. 저는 고객분들 계약을 하면 그냥 증권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활 필수품 있죠. 뭐 물티슈, 각티슈, 고무장갑 한 10가지가 있어요. 원가가 10,000원 되는데 이걸 딱 담고 증권에서 딱 드려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여기 제 이름도 다 넣고. 요거 타 사업단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영업 잘 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해요, 다.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분들이 이미 뭐예요? 이런 거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인데 작년 11월에 이 남자분이 하나생명에 바로암 보장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거든요. 가입하고 4개월 만에 암 진단 받았어요. 13만 원 내고 4천만 원 수령. 이거 손사도 안 뜨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한 40만 원 내고 4천만 원 받았어요. 여기서 우수수수 막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지연 이자까지 4,010만 4,520원. 결론은 뭐다? 고객분들 보험 청구해드리고 잘 챙겨주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인생도 복리가 된다.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 A, B, C 여기 3명의 친구거든요. 요 가운데 친구가 저는 이 친구는 기존에 자기가 생활했던 방식을 똑같은 선택과 행동 습관으로 그대로 한 거고 이 A라는 친구는 좀 더 나은 선택, 좋은 행동, 좋은 습관으로 하고 요 C라는 친구는 기존 것보다 더 나쁜 행동, 나쁜 습관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서 1년 동안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27개월, 한 2년이 지났더니 이 좋은 습관을 했던 친구의 뭐예요? 인간관계, 건강, 소득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반대로 이 C라는 친구는 훨씬 더 낮아지고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작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고 꾸준하게 시간 투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저는 2020년에 코로나 때 정말 강의업을 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 학교 수업이 다 없어진 거예요. 비대면으로. 제가 그때 당시 제 지인이랑 학교 이제 대학교 영업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8군데 교육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월급이 아니라 학교 가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 달에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돈이 안 들어오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대리운전 했었어요. 여기 어디는 수원 인계동이에요. 1월 달에. 한겨울에 대리운전 하잖아요.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서럽기도 많이. 근데 이때는 제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현대홈쇼핑 만나기 전부터 하다가 만나고 나서도 한 6개월 동안 일을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퇴근할 때 콜을 카카오 대리해서 우리 대리 가면서도 운전자 보험도 가입시키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1년 이상 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뭐냐면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는데 안산의 한양대학교 쪽 가면요 멸치국수로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대리운전 할 때 10,000원짜리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혹시 그쪽 지역에 가면 이걸 꼭 먹어서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 현금밖에 안 돼. 계좌이체도 안 돼갖고 10,000원을 갖고 이때 당시 4,500원 엄청 싸죠. 이게 한 7년 전이니까. 가서 야간이니까 배고프다 이거 한 그릇 먹고. 근데 제가 작년에 겨울에 우연히 한양대학교 앞에 상담을 갔다가 여길 간 거예요. 상담을 마쳤는데 9시인데 저녁을 안 먹어서 갔더니 세상에 똑같아. 멸치 국수 맛도 똑같아요. 근데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대리기사 하면서 먹었던 국물 맛이랑 지금 현대홈쇼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서 먹는 맛이랑 국물 맛은 똑같은데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좀 느꼈던 시간이었고 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특별한 기회가 올 거라면 기다리지 마라. 평범한 기회를 붙잡아서 특별하게 만들어라.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기회를 스스로 만든다. 제가 이 업을 만난 지 이제 벌써 횟수로 7년 됐거든요.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보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보험에서 성공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 부모님들, 제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왜 하필이면 왜 그 일을 하느냐 다 반대했어요. 딱 한 분, 제 여동생 시어머님이 삼성생명 35년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현직에 있어요. 지금 지혜로 옮기셨는데. 근데 그 사돈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돈총각 나이도 적당하고 이 DB 쪽 영업이 새로운 영업 분야이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다. 왜? 강의도 했고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1, 2년 꾸준히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해보세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만 딱 저한테 좋은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분들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하고 한 6, 7개월 동안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처음에 계약이 진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뭐 책도 보고 여러 성공하신 분들 강의도 들으면서 계속 이제 내공을 쌓은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부터 결과가 확 나오더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다? 2021년 5월 달부터 했던 3W 제도. 저희 현대홈쇼핑 KD 부문에서만 하거든요. 그 제도를 통해서 3W를 계속 하면서 연봉이 매년 30%씩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제 데이터가. 저는 2020년 21, 22, 23, 24, 25까지 연봉이 다 이렇게 수치를 해놨는데 거의 30, 40%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아마 3W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용산에 계신 우리 지점 계신 분들도 4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파이팅 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